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미국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이시면서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을 맡고 계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박사님 모시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뉴스, 특히 요즘 백신이 국제적으로 화제인데 백신 관련된 뉴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그 아시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요 단체 조직, 네.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한 14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시작했어요. 조직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주로 동아시아하고 미국의 협력, 그 과학기술, 교육, 외교, 안보 여러 분야, 그냥 문화 교류에 더 많은 활동, 연구도 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먼저 한국에서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또 법인도 세우고 그다음에 하노이, 베트남하고 도쿄에서도 사무실 지금 일본에서 지금은 활동 못하지만은 하노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글로벌한 기업인데요. 그렇게 기업이 글로벌한 단체? 네. 단체 사단 법인이 있지만은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크지 않고 핵심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사이트에 있는. 네, 이 사이트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자, 이 사이트가 이제 이게 거기 베트남 아닌가? 요거는 요건 비엔남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게 그쪽에서 사실 사이트 자체는 베트남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적절하게 환경, 경제하고 그런 에너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연구 과제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그러시군요. 했고 그다음에 우리 세미나 계속 지금 못하지만은 그다음에 그 학생 위한 인턴십 인턴십은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할 수 있고 주로 한국 하고 있어요. 주로 한국에서 지금 하고요? 학생 한 3명 있고 지난 12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12년 동안 해외에도 있었어요. 일본하고 미국 있었고 워싱턴 작년도 3명 있었어요. 워싱턴에요? 네, 제가 워싱턴 2월 달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워싱턴에도 지부가 있나요? 사무실이 있나요? 사무실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있지 않아서 활동 많이 못해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동아시아와 관련된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신 우리 페스트라이시 박사님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최근에 조선일보가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자크 아탈리 요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 도중에 한국이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테러블, 아주 큰 실수, 끔찍한 실수를 한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뒤처져 있다는 그런 얘기로 좀 들려서 좀 씁쓸합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한국만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전쟁이라는 게 좀 과열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백신 전쟁을 하셨을 때는 약간 오해했어요. 그래서 백신 전쟁은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하는 그 경쟁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약간 백신 때문에 전쟁한다고 맞아요. 지금 백신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이나 사실은 그런 심각한 싸움은 누가 더 빨리 그 백신 개발하느냐 아니고 그런 찬성하고 반대하는 세력의 그 싸움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신뢰하고 과연 코로나라는 게 백신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측이 있고 또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어떤 회사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집단에서는 백신 빨리 구하고 백신 빨리 개발하고 그걸로 장사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런 거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그분
자크 아탈리. 네. 여기서 그분 표현이 끔찍한 실수는 네, terrible mistake라고. 제 보기에는 뭐 저는 과학자 아니지만은 과학자의 그 태도로서 문제 많죠. 일단은 이렇게 백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냉정하게 몇 년 동안의 연구이나 해야 이렇게 발언할 수 있고 그렇죠. 갑자기 무슨 terrible mistake를 표현하면 약간 감정에 좀 약간 호소하는 표현이지 그런 과학자 하는 태도 아닙니다. 그러네. 과학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요. 단순히 뭐 남들 다 구했는데 왜 너는 뭐 했니? 예, 뭐 증파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뭐 지금 사실 백신이나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150년 동안은 수많은 백신이 있었고 많은 경우는 병이 좀 위험하더라도 뭐 포리오의 경우는 또 그래도 뭐 1년, 2년이나 많은 시험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개발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의 뭐 무조건 뭐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는 신문이나 나 무슨 95%이나 뭐 그렇게 그런 신뢰성 있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과학자 아닌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에서는 평가하고 누가 심사하고 이런 프로세스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많은 경우는 조선일보 제가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그런 진보 보수 많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런 과정 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보도하지 않은 그런 심각한 경향이 있다고 삽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짜 무섭게 저도 읽어서 무서워서. 그러셨군요. 그런 근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백신을 할까 말까 뭐 사실은 미래 아니고 뭐 다음 주이나 그렇게 준비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페스토라이시 박사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언론은 이거를 가급적 과학적 그 데이터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아니면 검증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트렌드가 비슷한데 어떤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공포라든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좀 말씀을 좀 잠깐 나눴었는데 언론이 언론 제 역할을 못 한다. 언론이 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언론이 언론의 무덤 뭐 언론이 무덤 그렇게 봐도 되죠. 뭐 그렇군요. 원래 제가 오늘 하나 언론을 위한 장례식 하나 뭐 언론을 위한 장례식 명복을 핍니다. 명복을요. 언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잘못하면 그리고 뭐 제가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했지만은 일단 계속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K 방역을 자랑 삼아서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일부 지표에서 데이터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좀 나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나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뭐 지표가 플러스로 엄청나게 높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다른 데는 10%였는데 예컨대 우리는 마이너스 1%였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나마 덜 나빴다. 뭐 이 정도인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위안을 삼는 정도이지 정말로 좋았던 건 아니죠. 자, 요즘 코로나 대유행과 백신 확보 실패 이거를 보고 있노라면은 전체적으로 K 방역은 좀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역과 한국의 방역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교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1,000 몇백 명이 확진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수치는 그보다 훨씬 적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미국은 뭐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은 사망자가 적다.
근데 이런 단순 비교는 사실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 방역을 하는 것과 한국이 방역을 하는 건 차이가 좀 나죠? 의미가 없죠. 네, 의미 그렇죠. 없고. 네네. 근데 뭐 그런 의미, 일단 한국의 무슨 성과를 과장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근데 그 동시에 이런 코로나 확진자의 그런 위험성하고 기타 뭐 교통사고이나 그런 뭐 그러면 뭐 미세먼지 그 폐암이나 환경오염. 그런 환경하고 비교는 전혀 없어서 네. 우리 그런 심각성을 잘 객관적으로 좀 분석되지 않은 문제 있어요. 그럼 한국에 특히 심하지만 미국도 있어요. 문제가 크죠. 그러고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의 그 사회적인 문제라고 중요시하게 다뤘던 그 지구 온난화 문제, 뭐 자살이나 하는 자살 사람 문제, 많고 뭐 일주일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자살률. 상당한 숫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TV 보면은 자살 이번 주에 몇 명 자살한 얘기 없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 폐암 걸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숫자도 없고, 기타 뭐 여러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객관적으로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우리는 이거 하나 당연히 하나 있지만은 수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은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지금의 경향에서는 이런 경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고 한국이 무역에 좀 상당히 크게 의존도가 높죠. 그럼 만약에 그런 농산물의 그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면은 한국 사람들 사실 먹기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 위험성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에 대해서 대비한다거나 뭐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래 엄청난 조사 필요 없어요. 지난 2달 동안에 쌀 값이나 그다음에 그런 야채 값이나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이런 방향 가면은 대단히 음식 문제에 심각한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뭐 우리가 지나치게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자, 최근에 말이죠. 미국 부정선거 투표지가 대한항공을 통해서 뭐 전 세계로 옮겨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게 있었어요. 저는 좀 뭐랄까 좀 처음에 이 기사 보고 이게 좀 황당하다 뭐 이런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뭐 이게 이제 봤어요. 유력 언론 매체는 아니었고 어쨌든 뭐 마이너 매체지만 이런 의혹을 보도하면 그럼 가뜩이나 이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일종의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야 미국에서도 저렇게 됐어? 그럼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대한민국도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연동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대한항공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기를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애리조나주에서도 뭐 이것에 대해서 부정투표지가 옮겨진 거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적인 얘기는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 확인조차 이제 뭐 안 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정선거, 부정투표, 부정개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가장 핵심 문제는 우리가 신뢰해온 조직, 뭐 그런 대학교, 정당, 대학교, 대학 뭐 일단 조직 그런 제도이죠. 제도. 일단 뭐 정부, 그다음에 뭐 대학교, 연구소,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뭐 기업. 그 각 분야에서는 이런 사실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향이 많이 강해졌어요.
또 많은 믿을 만한 콘텐츠 없는 거 많고. 그러니까 신뢰를 상실한 시대. 신빙성이 좀 떨어져서요. 네, 신뢰를 상실한 시대이죠. 네, 일종의. 맞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 경제 이런 리론으로 설명하면은 그런 Gresham's Law, 뭐 한국말하고 그 Gresham 법칙. 예. 그라샴 법칙에 있습니다. 예, 예. Gresham 법칙은 원래는 이런 화폐에 대한 얘기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경제권 안에서는 이런 뭐 예를 들면 황금으로 만든 99%하고는 그 황금 한 80%의 그런 같은 화폐 있다면은 한 달 이내에는 그런 순수한 그런 화폐가 다 없어지고 그런 수준 낮은 것은 대체한다고 그런 그게 아마 한국말로 하면 악화가 나쁜 화폐가 양화 좋은 화폐를 이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그래심 있어요? 그라샴 법칙이라고요. 그렇게요. 일단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에서도 그래요. 일단은 그런 질이 낮은 그런 정보는 질이 좋은 그 정보를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게 좋은 거를 대체하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요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기보다 조금 사기 기질도 있고 뭐 사기꾼 기질도 있고 뭐 사람을 좀 속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부각되는 사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비슷하고 아마 그 핵심 문제는 일단 뭐 당연히 우리 사람이나 그 양심이나 뭐 도덕이나 문제 당연히 있어요. 그럼 정신적인 자원도 볼 수 있고, 근데 동시에 기술 발전도 당연히 영향이 있어요. 기술 발전도 이런 얼마든지 요즘 동영상도 우리 조작 다 할 수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 기술 발전도 인력 일단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거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사회 전체가 그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뭐 진영과 진영 혹은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어떤 그 갭, 뭐 그리고 성별 간의 갭,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근데 제가 조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약간 과격한 답을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그렇고 근데 또 전후 뭐 그 1945년 이후 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약간 연애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하나 우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렇죠. 다만은 사실 민주주의는 목적 아닙니다. 민주주의 하나 방법이나 그 수단입니다. 제도나 수단인 거죠. 수단, 시스템이죠. 시스템. 이렇게 그 지혜로운 이런 양적인 뭐 약간 양화 그런 좋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정치 좋은 행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뭐 그런 이런 형인 그래서 약간 똑똑한 사람이 그 독재할 수 있고 아니 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투표해서 그 시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다 근데 목적이 같대요. 어떤 식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런 좋은 정책을 그 시민의 그 니즈를 다 반영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 목적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그 목적을
도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좋은 점이 있지만은 네. 진실이나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투표에서는 진리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투표가 꼭 옳은 결과를 낳지도 않죠. 네. 네, 그래서 뭐 백신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무슨 민주주의 문제 아닙니다. 민주주의 문제 아니죠. 문제 아니고 이런 진리, 과학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주주의만 뭐 그만 생각하면 이런 시민의 인기 있다 그런 정치 돼버리고 장기적인 그런 정책이 다 할 수 없고 어려운 때는 내가 용기 있게 나와서 뭐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 돼버려요. 그건 차라리 그런 위험해요. 아 민주주의가 오히려 위험하다. 뭐 그런 고대부터는 사실 뭐 플라톤 얘기도 있어요. 그런 민주주의 가장 쉽게 독재된다고 얘기해서. 아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가 쉽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우리 그런 정치 나라를 그 몸으로 생각하면은 민주주의만 하고 이렇게 연기 갖고 있는 지식인이나 없다면은 약간 뼈 없는 그 몸이 되고요. 말랑말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시민의 그런 의견이나 니즈에 그런 반영하는 투표이나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그 다 아닙니다. 그 하나 있고 그게 제도적 방식의 문제로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지. 그 민주주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뭐 자유라는 어떤 사상, 그다음에 그런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지식인이나 몇 명 많은 사람이 할 수 없어 사실. 그런 뭐 의학도 마찬가지. 뭐 그런 전문성이 그런 모든 시민 무슨 백신 전문가 될 수 없죠.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없고. 근데 만약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나 그런 글만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끔찍한 뭐 실수나 약간 과장만 나오면은 전 과학으로 보기 힘들고 이렇게 얼마나 시민들이 열심히 투표하더라도 이런 이 악화되는 악화 그런 정치나 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제도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후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퇴동을 했나요? 사실 문재인 개인 얘기 아니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 인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인기 없는 얘기지만은 한국의 60년대에 그런 신문이나 잡지 보면은 뭐 독재 어떤 의미에서 독재 맞죠. 그 제도적으로. 근데 신문이나 잡지 보면은 60년대에서 과학적인 컨센서스도 많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런 그다음에 길게 이런 사회 현상이나 과학의 그 기계나 뭐 공학의 설명이 많아요. 약간 철학적 깊이가 있죠. 철학 깊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그렇죠.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60년대에는 이런 행정 차원에서는 상당히 독재에 있었지만은 그런 한 명 한 명씩의 수많은 지식인들은 상당히 높은 그 차원의 그 이해에 있었고. 잡지나 신문이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책도 많았고 그 세상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힘도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좀 깊이가 있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뭐 이런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반면에 요즘은 좀 그러니까 피상적이죠. 껍데기. 그렇죠. 네, 그렇죠. 알맹이가 없는 듯한. 아까 말씀하신 뼈가 없는 것 같은 뼈 없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만 갖고 투표 뭐 4년, 5년 한 번 투표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상. 이건 아마 지금 이제 와서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 선거에서 이겼다는 제가 벌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은 애매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부정 네. 있다고 하면은 네. 그것도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 대선 결과를 뒤집을 네.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 국민이 7,400만 명이나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죠. 네. 자, 그래서 뭐 2024년에 다시 트럼프가 재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집에 짐 싸서 집에 가야 되나요? 노인홈이나 가시면 노인홈이요? 왜 우리 무슨 노인주의인가? 노인들만 정치할 수 있는 한국 조금 나아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워낙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죠. 고령 사회이다 보니까요. 있고, 미국도 사실 고령화 이런 나라 전체를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대도시에서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은 아마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고령화. 다만은 이민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체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민자 때문에 나이가 좀 다운되지만 실제로는 고령 사회 한국 사람이 익숙한 그런 미국 사람들은 고령화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미국에서 벌어진 올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이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좀 비판적으로 또 이렇게 바라봤었던 사람인데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코로나 지원금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법안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라는 뭐라고 이 특수 무슨 이익의 그런 단체에서 엄청난 돈도 주고 있고 일반 시민의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많았다고 저는 상세하게 볼 수 없었어요. 엄청난 비판이 많아서 코로나 이런 자원금은 개인 한때는 그 2,000불 준다고 그렇게 돼서요? 2,000불입니다. 그건 잔돈이죠. 거의 의미 없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다. 적은 돈이죠. 그래서 우리 그 대기업이나 투자은행이 엄청난 지난 10개월 엄청난 돈 받았어요. 미국 연방 그런 은행에서 받았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일반 시민 받는 돈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을 위한 일자리나 복지나 기타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없죠. 그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단 약간 재미있는 쇼처럼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죠. 그거를 한국의 속담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언발에 오줌 누기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 이거 오줌을 누면 그러면 그 순간은 따뜻하죠. 따뜻하죠. 그런데 그건 아주 순간이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도 어쨌든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이제 이게 벌써 5차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와서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건데 한국도 내년도 예산에서 9.3조 원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돈, 약 한 1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또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주겠노라 해서 지금 준다고 하는데 그게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한테 1인당 100만 원? 그는 대단히 위험하죠. 결국은 시민들은 자기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무조건 정부에서 의존하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점 맞죠. 근데 왜 근본적인 해결책을
네. 모색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네, 돈을 얼마 주고 또 얼마 주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사람들을 익숙하게 만든다. 네, 뭐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의존하고 있고, 정부에 의지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의 뭐 개인, 가정, 그다음에 동네에서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우리 옛날 뭐 어떤 의미로 20세기까지는 뭐 농업, 나는 자기 마을에서는 뭐 쌀이나 배지하고 그다음에 자기 뭐 도구나 자기 손으로 만들고 완전히 독립적인 그 경제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 좀 높지 않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와서는 그 뭐 국제 무역의 중심으로 돼서 이제 1960년부터 61년부터 시작했고 이제 와서는 이 거의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는 뭐 옛날 뭐 중소기업에 있었고 그다음에 택시 운전도 하고 아니면 그 뭐 카페에서 뭐 이런 그 알바이트 하는 있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고 이제는 무조건 정부에서만 의존하는 되고 그 우리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매월 나오는 그 재난 지원금 아니고 이런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은 자기의 그 생활을 위해서는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필요하죠. 생태계 그렇죠. 그런 여건이 필요하죠. 그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찔끔찔끔 돈을 지원한다는 거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맞죠. 다만은 정부가 뭐인지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정부는 누구인지 그 많은 경우는 제 보기에는 이런 정부의 일반 공무원이 그 결정 아닙니다. 좀 높은 자원에서 뭐 정치인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다 어떤 의미에서 전부 탓으로 틀리면은 그것도 오해 있을 수 있어요. 특정한 이런 세력이 있어요. 자기 뭐 딥스테이트나 그런 식으로 뭐 사실 트럼프 그런 문제 많았죠. 표현도 많지만은 그 기본적인 그런 주장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몇 명만 사람들은 이렇게 그 조작이나 하려고 그 정부 자체는 자기 놀이터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있고 그런 분명히 그런 경향이 특히 미국, 한국 마찬가지 많이 강해졌어요. 여기 제가 지금 그런 게 한국이 많이 강해졌다고요? 많이 심해졌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언론도 교육 핵심이죠. 교육의 경우는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시험 그 입시 시험에서는 어려운 질문 몇 개 있고 좀 깊이 생각하고 전략적인 생각 없다면은 풀을 수 없는 질문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골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한다면은 그 서울대 입학이 가능했어요. 요즘에 시험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질문이 있지만은 빨리 한 것은 그 결정 승부예요. 그래서 누가 바보 같더라도 열심히 학원 다니고 그런 습관이나 기술만 배우면은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의 교육의 그런 성격 자체가 크게 변했어요. 지난 30년 동안은. 30년 동안? 제 보기엔 그래요. 옛날 그렇군요. 시험에 뭐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이 어떤 의미에서는 60년대, 70년대 그 대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질문 몇 가지는 되게 어려운 약간 깊이 생각을 해야 풀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력을 주기 위한 뭐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시골이라도 자기 공부도 하고 깊이 생각하면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시험은 사실 시골에서는 열심히 생각하더라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걸 승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빨리 그 작업하는 것은 중요하지 그런 습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오랜 사고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로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빨리빨리 1번, 뭐 2번, 네. 3번, 5번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딱딱딱 네. 풀어야지만 이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그 깊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관없고 그런 거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미국도 요즘 교육에서 다른 문제 있어요. 다른 문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은 조금 나아요. 그렇죠, 좀 낫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페스트라이스 박사님하고 김기도 작가님이시죠?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페스트라이스 박사님하고 김기도 작가님이 같이 그리는 오늘 여기 이제 저희 TV 모니터 화면도 지금 이미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예,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네, 단독 공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요 사진을 한번 이걸 이제 그림. 뭐 사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걸 한번. 근데 영어로 지금 돼 있고 한글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요런 거를 이제 우리 페스트라이스 박사님이 이제 주로 그리고 요거를 시사 만화 형태로 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조금 우리 박사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하나는 그쪽 그 과학의 무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왼쪽 파란색 바탕이 맞습니다. 거기서는 뭐 파우스나 게이츠나 뭐 그런 코로나 뭐 주사기 그다음에 약간 만화 아니메 무슨 그 에모지를 토하고 있다. 그런 거의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나 그런 분석이나 그런 접근 방법이 다 죽어버려서 우리 그 시대에서. 그러니까 파우치나 아니면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저 과학을 사실상 무덤으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홍보이나 그다음에 이런 신문을 통해서 뭐 그런 유명한 뭐 사람이 뭐 백신은 그 끔찍한 실수 그런 식으로 이런 하고 있지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동시에 과학도 죽이고 새로운 기술의 승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과학을 리딩하는 그 어떤 기업인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 돼 있는데 엄청난 투자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과학보다는 자신의 이 돈을 버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거나 활용한다. 뭐 저도 저하고 많은 사람들은 빌 게이츠는 과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IT를 대표하는 사람 아닌가요? 원래 IT에서 엔티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원래는 사실 코로나 아니고 원래는 엔티바이러스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엔티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죠. 그래서 그런 같은 생각으로 돈 버는 기획은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는 자기의 사업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키우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파우시죠. 파우시 게이츠 재단에서 한 15년 키웠다가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정부에서 핵심 역할하고 있습니다. 미국 뭐 감염 연구소 소장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뭐 과가 아니고 약간 사업이나 아니 홍보이나 비즈니스 홍보, 머니네. 머니도 일종의 머니 게임이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근데 그 반대 쪽에서는 잠깐만요. 근데 여기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저 고양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이 여자는 무슨 의미예요? 뭐 우리의 이게 일본 사람 같은 느낌인데? 뭐 특히 일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런 우리 현대 그런 뭐 그런 뭐라고 그런 대중문화에서는 대중문화에서는 무슨 에모지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자기 사실 클 대신에 그 에모지 그런 많이 쓰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 부드럽고 별로 그 이런 사실관계를 애매하게 하는 새로운 문화 돼버렸어요. 또 그런 약간 그 파우시하고 게이츠의 경우는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일반 우리 좀 약간 막연한 일반 사람들 그런
그 문화의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양이는 책임 없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고양이 그렇군요. 좋아요. 고양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도 고양이를 집에서 키웁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요 빨간색 바탕의 요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테크놀로지, 마인. 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네. 섹시 걸스. 예. 그래서 5G 달러. 먹방. 네. 그다음에 바이. 네. 갬블링.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과학 죽었고 대신에 기술이 이제는 그 부상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로봇은 자극이나 받고 무엇을 자기 중심으로 약간 나르시시즘인가 그런 빠진 그런 경향, 자기 중심의 그런 문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주의죠. 뭐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개인주의, 나쁜 의미에서 개인주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한국에서 아시겠지만은 과학기술은 하나 단어로 돼버려서 과학기술만 당연히 아무런 과학과 기술은 다른 건데 완전히 거의 근데 정반대입니다. 동일시한다. 네, 그래서 과학은 이런 영감 있게 진리를 추구하는 전략적인 학문이죠. 네. 예. 근데 기술은 어떤 특정한 효과를 그런 가동이나 만드는 기계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술은 하고 과학이 뭐 반드시 반대 아닐 수 있지만은 반대 방향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갈 수 기술로 그 완전 가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루 종일 뭐 게임이나 아니면 포르노이나 뭐 아니면 이상한 뉴스만 보고 있고 사실 뭐인지 다 모르는 상태에 됐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대한 주제랄까요? 네. 그거를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과학의 죽음하고 그다음 새로운 기술의 그 신양. 기술의 여기서 다 숭배하고 있어. 그런 기술을 숭배하고 위에서는 그 소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숭배하고 금황의 그런 소머리 그런 옛날 성경이 나오는 그 뜻입니다. 자, 과학은 죽고 있고 과학이 더 중요한 건데 하지만 기술이 숭배되는 이 사회의 쇠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시사 만화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그 시사 만화를 계속 그리시고 계신 거죠? 네,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만화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만화가 많지만은 약간 신랄하게 그런 사회 현상을 좀 약간 설명하는 것은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은 관심 많이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기업은보다 효과가 있어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면 맞죠. 복잡하다고요? 여러 콘텐츠 많죠. 여러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그 한눈으로 바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고민도 필요합니다. 보면은. 그렇군요. 어려운 것은. 근데 시사 만화는 좀 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 보기에는 아마도 한국에서 옛날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70년대이나 제가 연구 안 해봤어요. 근데 제 보기에는 한국에 갈수록은 단순화되는 것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단순화되어 간다. 그것도 사실 큰 문제긴 합니다. 사실 복잡한 세상을 사는데 점점 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단순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죠. 우리 특히 한국의 역사 약간 모순이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나 80년대는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여러 가지 폭행이나 어떤 폭력이 시행하는 사례가 많지만은 그 당시 이런 대학교 가서 러시아 문학이나 전락이나 그런 고대 문화 그런 전공하는 학생이 많았어. 그다음에 깊이 생각을 하루 종일 책 읽는 사람도 많았고 지적적인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지적 수준이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뭐 누구나 투표할 수 있지만은 그런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인구는 많이 줄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는 상당히 위기라고 봅니다. 그 페스토라이시 박사님, 최근에 조선일보에 기고문을 보낸 거는 어떤 내용이 담겼었나요? 네. 아직 뭐 보도는 안 됐는데 여러분 조만간에 뭐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살짝 뭐 맛배기를 보여주신다면 뭐 제가 원래는 한국 그 한문 연구했을 때는 신락 전통에 관심해서 박지원의 박지원하고 실학 사상, 연안 박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도 번역도 했습니다. 네네. 신락 전통을 보면은 그 당시 한국의 심각한 문제는 임시왜란 때는 동맹국 때는 명나라를 망한 다음에는 계속 대단한 그런 향수 갖고 있고 뭐 서중화이라는 사상 이런 그런 명나라 전통 우리한테 남아 있다. 그다음에는 해외 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옛날 그 명나라만 생각했고, 신라 전통은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서양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되지 않은 건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주체성을 갖고 다 시기별하고 좋은 기술, 좋은 정책, 좋은 습관을 받고 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야 된다고 그런 사상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뭐 실용주의죠. 쉽게 말하면. 그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옛날에 있지만은 이제 와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비슷한 사상이 필요해요. 아, 실용주의 사상이 필요하다. 미국에 대해서 중국, 일본이나 아니 기타 뭐 그런 이른바 선진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깊이 생각해서 한국 위해서는 도움이 될까 말까는 먼저 한국 사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외국인 무슨 전문가 이거 아까 그렇죠. 뭐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무작정 인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걸러서 듣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판단한 뒤에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무턱대고 뭐 사들이는 거는 그거는 뭐 이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네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먼저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한국의 양심 있고 그다음 깊이 이해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이런 기업이나 해외 무슨 이런 펀드나 하고 상관없이 장기적인 한국의 미래 위해서 뭐가 좋은지 일단 그쪽에서 고민해야죠. 아, 그렇군요. 그는 투표에서 선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게 실제 사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공부나 하는 째째한 선비는 되지 마라. 그러면서 허위 의식, 조선 사회의 허위 의식을 고발했던 연안 박지원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진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한테는 한국에 왔을 때 특히 그 선비 정신에 상당히 깊은 감명 받았어요. 그 선비 정신은 원래는 우리 뭐 지식인,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권력 아니고 그만큼은 시민한테는 국민한테 그만큼 책임이 있고 그만큼 양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위대한 전통이 한국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만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사망자가 과거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 의혹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 씨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윤창열 씨. 이분이 과거 DJ 정부 시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굿모닝 시티라고 하는 동대문에 있는 그 부동산 분양을 했는데 그게 사기 분양이었다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당사자가
윤창열 씨라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이 확산 사태,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이 K 방역의 실패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요 소식까지 해서 오늘 패스트라이시 박사님과 나눈 주제, 네, 백신과 그리고 미국의 대선, 그리고 과학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네, 이런 소망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패스트라이시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